오주 드디어 결전의 탁자를 베다. 노숙이 물러난 뒤에도 한동안 홀로 앉아있던 손건은 이윽고 몸을 일으켜 안채로 들어갔다. 워낙 중대한 결정이라 그것이 매듭 지어지지 않았으니 밥맛이나 잠자리가 제대로일 리가 없었다. 수저를 드는 둥 마는 둥 하고 이부자리에도 길게 누워있지 못했다. 그러나 낮에 공명에게 잘라 말할 때와는 달리 마지막 결단은 쉽게 내려지지 않았다. 선택의 길이 있다는 게 손건에게는 오히려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함부로 변화에 기대를 걸지 않고 아홉의 낙관보다는 단 하나의 비관에 더 많은 배려를 보내는 그의 성격으로 보면 조조와의 결전은 참으로 피하고 싶은 모험이었다. 자기 한 몸의 굴욕으로만 끝난다면 항복의 형식이라도 못할 게 없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하지만 역시 부형과 자신 3대에 걸쳐 이룬 대업이 자신에 대해 이르러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들면 조조와의 화치는 천리만리의 생각에서 멀어졌다. 거기다가 형주 유종의 운명도 그에게는 섬뜩한 경계가 되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어두운 얼굴로 뜰 안을 오락가락하는 손건을 보고 작은 어머니인 동시에 이모이기도 한 오국태가 물었다. 너는 마음에 무슨 걱정이 있길래 먹지도 자지도 않고 이리 서성거리느냐. 지금 조조는 강한까지 군사를 거느리고 와 있는데 아무래도 우리 강남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문무의 관원들을 모아놓고 의논하였던 바 어떤 이는 싸우자 하고 어떤 이는 항복하자 하여 주장이 갖가지로 어지럽습니다. 저도 맞서 싸우자니 힘이 모자랄까 걱정되고 가서 항복하자니 조조가 끝내는 지금대로 우리를 놓아두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그 일을 얼른 결정하지 못해 이리 마음이 무겁습니다. 손건이 마음속의 일을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그러자 오국태가 손건을 깨우쳐 주듯 말했다. 너는 어찌 네 어머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당부한 말을 잊었느냐? 그 말을 들은 손건은 문득 술에서 깨어난 듯 생각나는 게 있었다. 그걸 한 번 더 분명하게 해주려는 오국태가 말을 이었다. 네 어머님 돌아가실 적에 나라 안의 일은 장소에게 물어서 하고 바깥 일은 주유에게 물어서 하란 말씀을 남기셨다. 조조에게 항복하고 안 하고는 안에서 문신들의 말 몇 마디만 듣고 정할 일이 아닐성싶다. 어찌하여 주공근을 불러들여 물어보지 않느냐? 손관은 오국태의 말을 기꺼이 따랐다. 깜빡 잊고 있었지만 주유라면 옳은 결정을 내려줄 것 같았다. 그날로 사람을 파양으로 보내 주유를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주유는 파양을 떠나 손건에게로 오고 있었다. 그곳에서 수군을 훈련하고 있다가 조조의 대군이 한수가에 이르렀단 말을 듣고 밤길을 달려 시상으로 온 것이었다. 조조의 뜻을 짐작하고 군사에 관한 일을 손건과 의논하고자 함이었다. 송건이 사자를 미처 떠나보내기도 전에 시상에 이른 주유는 먼저 노숙을 찾아갔다. 여럿 중에서도 노숙과 가장 가까운 사이라 그로부터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알아둔 뒤 손건을 만나려는 생각에서였다. 노숙은 조금도 숨김없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주유에게 자세히 일러주었다. 다 듣고 난 주유가 조용히 말했다. 자경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 주유에게도 생각이 있소이다. 되도록이면 그 공명이란 사람이나 빨리 만나게 해주시오. 먼저 그를 만나본 뒤에 주공을 배워야겠소. 그 말을 들은 노숙은 그 자리에서 말에 올라 공명에게로 달려갔다. 주유가 그동안이라도 좀 쉴 양으로 몸을 편히 쉬려는데 장소, 장갱, 고옹, 보질 네 사람이 주유를 보러 왔다. 주유와 손건의 사이를 잘 알고 있는 그들이라 주유가 어느 쪽을 편들지를 미리 알아두고 싶어서였다. 주유는 표정 없는 얼굴로 그들을 맞아들여 자리를 마주했다. 오래 떨어져 있다가 만난 사람들끼리의 의례적인 인사가 끝나기 바쁘게 장소가 입을 열었다. 도독께서는 이번 일이 우리 강남의 이롭고 해로운 점을 모두 알고 계십니까? 잘 알지 못합니다. 주유는 자기 속마음을 조금도 드러내 보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그 같은 어조를 아직 주유의 뜻이 굳혀지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인 장소가 은근히 끌어들이듯 말했다. 조조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한상에 이르러 우리에게 경문을 보내왔소이다. 주공께 강하에서 모여 함께 사냥을 하자는 내용이었소. 설령 이 땅을 삼키려는 뜻이 있을지 모르나 아직은 전혀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있어. 우리는 주공께 항복을 권했소. 그렇게 하여 잠시 화친이라도 맺어지면 강동이 화를 입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 여겨서였소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자경이 강하로 건너가 유비의 군사인 제갈량을 데리고 왔소. 그는 우리의 힘을 빌려 조조에 대한 분함을 씻어볼 양으로 우리 주공을 격동시켜 강동을 조조와의 싸움에 끌어넣으려 하고 있소이다. 거기다가 자경 자신도 곁에서 그를 도우니 아직 주공께서는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으시오. 아마도 도도께서 돌아오시기를 기다려 이 일을 매듭지을 작정이신 것 같소이다. 그래, 도독의 뜻은 어떠시오? 그러나 주유는 대답 대신 모두를 돌아보며 물었다. 공들의 뜻도 모두 여기 이 자포와 같소. 그렇습니다. 의논해본 바 일시 항복하는 채라도 하는 것이 강동을 보존하는 이 길이라 여겼습니다. 고옹을 비롯한 나머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대답했다. 그러자 주유는 참인지 거짓인지 모를 소리로 그들을 안심시켰다. 실은 나 또한 항복을 생각한 지 오래외다. 공들은 이만 돌아가시오. 내일 아침 주공을 뵙고 의논을 정하겠소이다. 장소를 비롯한 네 사람은 주유의 그 같은 대답에 힘이 났다. 이제 일은 자기들의 주장대로 매듭지어질 것이라 생각하며 주유에게 감사하고 물러났다. 한참 있으려니 이번에는 정보, 황계, 한당, 셋을 앞세운 한때의 장수들이 주유를 찾아왔다. 모두 강동의 손가를 위해 피 흘리며 싸운 사람들이었다. 주유는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좋은 말로 그들의 수고로움을 위로했다. 주유의 위로가 끝나기 바쁘게 정보가 물었다. 도도께서는 이 강동 땅이 오래지 않아 남에게 넘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으시오? 적지 않이 격해 있는 목소리였다. 그 뜻을 짐작하지 못할 바 아니나 주유는 지임짓 낯빛을 고치지 않고 대답했다. 멀어이다. 우리는 손장군께서 장업의 기초를 다질 때부터 그 뒤를 따르며 크고 작은 싸움을 수백 번이나 치러 겨우 강동 6고을과 고을의 성과 땅을 차지할 수 있었소. 그런데도 지금 주공께서는 모사들의 말만 믿고 조조에게 항복하려 하니 이는 참으로 부끄럽고도 애석한 일이오. 우리들은 싸우다 죽을지언정 욕을 보아가며 살지는 않겠소. 바라건대 도독께서는 주공께 권해 군사를 일으켜 싸우는 쪽으로 계책을 정하도록 해주시오. 우리들은 다만 죽도록 싸워 더럽힘을 당하지 않으려는 것뿐이외다. 무장에 가까운 주유에게는 찌릿한 감동까지 주는 비장기가 서린 목소리였다. 그러나 주유는 이번에도 대답 대신 정보를 따라온 나머지 사람들을 돌아보며 물었다. 장군들의 소견도 모두 같으시오? 이 머리는 자를지언정 조조에게 항복할 수는 없소. 그들 가운데서 황계가 나서서 손으로 이마를 치며 소리쳤다. 다른 사람들도 입을 모아 황계와 뜻을 같이 했다. 우리도 모두 항복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자 주유는 또 장소에 무리를 내보낼 때와 같이 그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는 채 했다. 나도 지금이 바야흐로 조조와 한바탕 결전을 치러야 할 때라 여겼소. 항복이라니 어디 될 소리요? 그러니 장군들은 이만 돌아가 주시오. 이 주유는 주공을 뵙는 대로 장군들의 생각에 따라 의논을 정해보도록 하겠소. 낯색 하나 변하지 않고 한 입으로 두 소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알 수 없는 사람이었다. 정보를 비롯한 장수들이 물러가자 이번에는 또 제갈근과 여범을 앞세운 한때의 문관들이 주유를 찾아왔다. 주유는 그들도 반갑게 맞아들였다. 오랜만에 만난 예가 끝난 뒤 제갈근이 입을 열었다. 제아우 제갈량이 한상으로부터 와서 유예주가 우리 동호와 동맹을 맺고 함께 조조를 치고자 한다는 말을 전하기에 문무의 관원들이 모여 그 일을 의논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우가 바로 사신이 되어 온 터라 감히 여러 말을 하지 못하고 다만 도독께서 오셔서 이 일을 매듭짓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도독께서는 뜻이 어떠하신지요? 이미 장소를 비롯한 문관들의 주장과 정보를 앞세운 무관들의 주장을 고루 들어 알고 있으면서도 주유는 또 시치미를 뗐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양 오히려 제갈근에게 물었다. 공로는 어떠합니까? 항복하면 쉽게 평안함을 얻을 수 있으나 싸운다면 지키기조차 어려울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제갈근이 들은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주유는 가볍게 웃으며 여전히 자신의 속마음을 밝히기를 미루었다. 이 주유에게도 먹은 마음이 있소. 내일 모두 함께 모여 이를 매듭짓도록 합시다.
결국 제갈근을 비롯해 함께 찾아왔던 사람들 또한 주유의 속뜻을 모르는 채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한참 있으려니 또 한 패의 사람들이 주유를 보러 왔다. 여몽과 감령을 앞세운 젊은 장수들이었다. 주유는 그들도 반갑게 맞아들이고 앞서와 다름없이 속을 떠보았다. 어떤 이는 항복하자 하고 어떤 이는 싸우자고 뻗대는데 모두 나름대로 근거를 내세웠다. 그들이 시끄럽게 서로의 주장을 펴는 걸 듣고 있던 주유가 이윽고 말했다. 여기서 이러니 저러니 여러 말로 떠들 건 없소이다. 내일 주공을 모시고 함께 모여 결정하면 될 것이오. 그렇게 되니 여몽을 비롯한 젊은 장수들도 할 일 없이 주유 앞을 물러났다. 주유는 그런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연신 차가운 웃음을 흘렸다. 위기를 만나서도 확고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의지의 오만인지 또는 혼란되어 우왕좌왕하는 동료들에 대한 비웃음인지 모를 냉소였다. 노숙이 공명을 데리고 주유를 보러 온 것은 여몽, 감령의 무리가 나가고도 한참 뒤였다. 주유는 중문까지 나가 그들을 맞아들였다. 예를 마치고 주인과 손님이 각기 자리를 정해 앉은 뒤 노숙이 먼저 주유에게 물었다. 이제 조조가 무리를 모아 남으로 밀고 내려오니 화친하자는 쪽과 싸우자는 쪽으로 의견이 나뉘어 주공께서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십니다. 장군의 뜻을 한번 듣고 결정을 내리시려는 바 장군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그러자 주유는 앞서 동호회 문무 관원들을 만날 때와는 전혀 달리 대답했다. 조조는 천자의 이름을 빌고 있으니 그 군사에 맞서서는 안 될 것이요. 거기다가 그 세력까지 커서 가볍게 맞서 싸울 수도 없소이다. 다시 말해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이고 항복하면 평안할 것이요. 내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내일 주공을 만나 뵙고 급히 사자를 보내 항복을 받아들이게 할 작정이외다. 뜻밖의 말에 노숙은 놀라 입이 절로 벌어졌다. 다 생각이 있다더니 그게 겨우 항복하자는 뜻이었던가 싶어 자신도 모르게 격한 목소리를 냈다. 그대의 말씀이 틀렸소. 강동의 기업은 이미 3대를 지난 것이 거늘 어찌 하루아침에 남에게 내줄 수 있겠소. 지난날 백부께서 돌아가실 때 바깥일은 장군께 당부하시는 말씀을 남기셨소. 강동은 이제 장군을 의지하기를 태산 의지하듯 하여 나라를 보전하려 하는데 장군께서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무슨 까닭으로 겁장이들의 의견을 쫓아 이 땅을 역적에게 들어다 바치려 하는 거요. 그러나 주유는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다. 차게 들릴 만큼 낮고 또렷하게 노숙의 말을 받았다. 강동 6고을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목숨 부치가 깃들이고 있소. 그런데 이 땅에 싸움을 끌어들여 그들의 목숨을 해친다면 원망도 모두 내게로 돌아오지 않겠소. 그 때문에 항복하는 계책을 주군께 권하기로 결정한 것이요. 그렇지 않소. 장군 같은 영웅이 있고 또 적을 막기 좋은 지세의 험난함이 우리 동호에는 갖추어져 있소. 조조는 결코 쉽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리라. 노숙이 한층 결기 어린 목소리로 주유의 말을 받았다. 그래도 주유는 여전히 제 뜻만을 고집했다. 따라서 자리는 한동안 주유와 노숙의 입씨름으로 이어졌다. 공명은 소매에 손을 집어넣고 차게 웃으며 그런 주유와 노숙을 보고만 있을 뿐이었다. 선생은 어찌하여 웃고만 계시오? 주유가 문득 그런 공명을 자기들의 얘기에 끌어들였다. 양은 다른 사람을 웃는 게 아니라 바로 자경이 세상 형편에 어두운 걸 웃었소이다. 제갈량이 그렇게 대답했다. 노숙이 들으니 또 알지 못할 소리였다. 마땅히 자기를 편들어줄 줄 알았던 공명이 자기더러 오히려 세상 물정에 어둡다니 기막히지 아니한가. 이에 이번에는 공명에게 따지듯 물었다. 선생은 무슨 까닭으로 오히려 나를 심우에 어둡다 하십니까? 공군께서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것이 심히 이치에 합당하기 때문이외다. 제갈량이 눈 한 번 깜빡 않고 그렇게 대답했다. 노숙이 기가 막혀 입만 벌리고 있는데 주유가 넉살 좋게 공명의 말을 받았다. 공명은 실로 시무를 아는 분이요. 틀림없이 나와 뜻이 같겠소이다. 원래 주유가 노린 것은 노숙이 아니라 공명이었다. 이번에는 자신이 공명을 격동시켜 볼 양으로 겉과 속이 엇나가는 소리를 짐짓해대는데 공명은 걸려들지 않고
노숙만 핏대를 세우고 있어 할 수 없이 제 쪽에서 공명을 끌어들여 본 것이었다. 하지만 공명이 걸려들기는커녕 오히려 자기를 편들고 나서니 은근히 속이 캥겼다. 역시 녹록한 무리가 아니로구나. 주유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며 다음 말을 생각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노숙이 뒤늦게야 공명에게 대들었다. 공명! 그대가 어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이오? 적지 않이 분이 오른 목소리였다. 그러나 공명은 조금도 움츠러드는 기색 없이 주유를 보고 제 할 말만 했다. 조조는 매우 군사를 잘 부려 천하에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소. 지난날 여포, 원술, 원소, 유표 등이 감히 그에게 맞섰으나 지금은 모두 조조에게 멸망당해 아무도 남아있지 않소이다. 다만 유예조 혼자만이 세상 물정을 모르고 강한 조조와 맞서 싸우다가 지금은 강하에서 외로운 몸이 존망조차 기약 없이 되어 있을 뿐이요. 그런데 이제 장군께서는 조조에게 항복하기로 결정했다니 넉넉히 처지를 보전하고 또 부귀도 잃지 않게 되겠소이다. 나라가 바뀌고 망하는 거야 천명에 달린 것이니 굳이 애석해 할 게 무엇이겠소. 거꾸로 주유를 격동시키는 소리였다. 주유가 맘에 없이 항복하기를 주장하는 채 했다 해도 그 말을 듣고는 불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먼저 성난 소리를 내지른 것은 주유가 아니라 노숙이었다. 그게 무슨 소린가? 그대는 우리 주인에게 역적 앞에 무릎 꿇는 욕을 권할 작정이었던가? 정작 노리는 주유는 가만히 있는데 노숙만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자 공명은 생각을 달리했다. 예산말로는 주유를 격동시킬 수 없다 여겨 진작부터 주유를 겨냥하고 마련해간 모진 말을 슬며시 꺼냈다. 꼭히 그렇게 생각하실 건 아니외다. 어리석으나마 내게 한 계책이 있으니 그대로 따라만 주신다면 구태여 양을 잡고 수를 걸러 차려 받들고 땅과 인수를 바치러 강을 건너실 필요가 없소. 사자 한 사람을 뽑은 뒤 조각배에 두 사람만 싣고 강을 건너가게 하시오. 조조가 만약 그 두 사람만 얻게 된다면 그의 100만 대군은 절로 갑옷을 벗고 기치를 싸말아 물러날 것이외다. 대답은 노숙을 보고 한 것이었으나 과연 먼저 나선 것은 주유였다. 주유는 공명의 그 엄청난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급한 물음을 던지고 말았다. 그 두 사람이 누구요? 그 누구기에 그 두 사람만을 써도 조조의 군사를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이요. 강동으로 보면 그 두 사람이 간다 해도 큰 나무에서 잎새 하나 떨어지고 너른 창고에서 좁쌀 하나 집어내는 격밖에 되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조조가 얻으면 크게 기뻐하여 반드시 군사를 돌릴 사람들이지요. 공명은 얼른 두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렇게 주유의 궁금증만 돋우었다. 그렇다면 과연 그 두 사람이 누구누구란 말씀이요? 주유가 한층 달아 공명에게 거듭 물었다. 그제서야 공명은 못 이긴 채 대답했다. 양이 융중에 있을 때 조조가 장하가에다 새로 동작대란 대를 쌓았다는 말을 들었소. 몹시 크고 화려하게 치장한 누대인데 그 안에는 천하의 미녀들을 가려뽑아 채웠다 했소. 조조가 원래 여자를 좋아하는 물이라 있을 법한 일이기는 하지만 특히 그 일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곳 광동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외다. 조조는 오래전부터 강동의 교공에게 두 딸이 있어 큰 딸은 대교요, 작은 딸은 소교라 불렸는데 한 가지로 고기가 물에 잠기고 기러기가 모래벌에 내려앉는 것 같은 자태에 달이 빛을 잃고 꽃이 오히려 부끄러워할 만한 얼굴을 지녔다는 말을 들어왔다 하오. 그래서 서원하기를 나의 큰 바람 하나는 사해를 쓸어 제 업을 이루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강동 교공의 두 딸을 얻어 동작대에 두고 만년을 즐기는 일이니 이 둘만 이루어진다면 죽은들 무슨 한이 있겠는가 하였다는 것이요. 지금 조조는 비록 100만의 무리를 이끌고 강동을 노려보고 있으나 실은 그 두 여인을 얻고자 함이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외다. 장군께서는 어찌 교공을 찾아 천금을 주고 그 두 딸을 사서 조조에게로 보내지 않으시오. 조조는 그 두 여인만 얻으면 원래 마음속에서 구하던 바를 다 얻은 셈이라 반드시 군사를 돌려 물러갈 것이외다. 이것은 바로 지난날 범려가 오왕에게 서시를 바친 것과 같은 계책이니 되도록이면 빨리 시행하도록 하시오. 공명은 그래놓고는 능차 엉슬의 주유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주유 또한 손책이 죽어가면서 강동의 바깥일을 맡긴 사람, 공명의 몇 마디 말에 바로 걸려들지는 않았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나 겉으로는 별다른 기색 없이 공명에게 물었다.
떠도는 말을 어찌 다 믿겠소. 조조가 이교와 소교를 얻고 싶어하는 다른 증거가 있다면 대보시오. 조조의 아들 중에 식이 있는데 자를 자건이라 쓰며 제법 문장을 이루었소. 조조는 일찍이 식에게 명해 동작대부를 쓰게 한 적이 있는 바, 그 속에 바로 저희 집안이 천자의 집안이 되는 것과 이교 얻기를 서원한 게 있소이다. 공명의 그 같은 대답에도 주유는 여전히 아무런 내색 없이 묻기만을 거듭했다. 그 동작대 부인인가 뭔가 하는 부를 공은 외고 있소? 그 문장이 하도 화려하고 아름답기에 사랑하게 되어 일찍부터 외워두고 있어이다. 주위의 속마음을 뻔히 들여다보면서도 공명 또한 대수롭지 않은 일 말하듯 그렇게 한가로운 대답을 했다. 그리고 주유가 한번 들려주기를 청하자 목소리를 가다듬며 읊기 시작했다. 명우를 따라 논이름이여. 높은 데에 오르니 정치 더욱 즐겁다. 태부 넓게 열려 있으며 성덕이 황송함을 본다. 높이 세운 문 불쑥 솟아있고 두 대궐 푸른 하늘에 뜬 듯하다. 중천에 서서 황홀하게 보니 서성부터 공중 누각이 이때였구나. 장수의 긴 흐름을 끼고 멀리 동산에 과일 연그는 걸 바라본다. 두 대를 좌우에 벌려 세우니 옥룡과 금봉일세. 이교를 동남에서 끌어와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 공명이 거기까지 읊어갔을 때였다. 주유가 더 참지 못하고 벌떡 몸을 일으켰다. 조조 이 늙은 역정놈이 너무 나를 욕빼는구나. 주유는 불길이 있는 눈길로 조조가 있는 북쪽을 가리키며 소리쳤다. 원래 조식의 동작대부에는 두 다리를 동서에 놓아 잇고인 것을 공명이 교시집 두 딸을 동남에서 끌러와서로 슬쩍 바꾸고 그 다음에는 생판 없는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기리라는 구절까지 집어넣은 것이었다. 일부러 남의 글까지 바꾼 것으로 보면 분명 그걸로 노린 게 있었으나 공명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체하고 주유의 속을 한 번 더 뒤집어 놓았다. 놀란 얼굴로 일어나 주유를 말리며 능청스레 묻는 것이었다. 지난날 흉노족이 자주 국경을 침략하니 한해 천자는 공주를 그 우두머리에게 시집 보내가며까지 화친을 했소이다. 그런데 장군은 어찌하여 지금 한낱 백성의 두 딸을 가지고 이토록 애석해 하십니까? 그러자 주유가 버럭 소리질러 대답했다. 공은 모르는 소리 하지 마시오. 대교는 곧 돌아가신 손백부의 부인이시고 소교는 바로 이 주유의 아내 되는 사람이에다. 바로 공명이 노린 것이 그것이었다. 강동의 대단찮은 선비까지 출신 내력을 훤히 알고 있는 공명이 어찌 손책과 주유의 그 유명한 혼사를 모르겠는가. 다만 알면서 그 일을 가지고 주유를 격동시키려 들기에는 민망한 구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 효력도 줄어들까 싶어 짐짓 모르는 채 했을 뿐이었다. 양이 참으로 그걸 알지 못하고 잘못 어지러운 소리를 한 것 같습니다. 실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갈량은 펄펄 뛰는 주유에게 거짓으로 두렵고 놀란 표정을 지으며 죄를 빌었다. 그러나 주유가 워낙 성이나 제갈량을 의심할 틈이 없었다. 이를 갈며 조조를 한할 뿐이었다. 내 맹세코 그 늙은 역정농가는 한 하늘을 이지 않으리라. 그런 주유를 보고 마음을 놓은 제갈량이 한 번 더 성난 범의 콧등을 튀겼다. 그렇지만 그와 싸우고 안 싸우고의 결정은 나라와 백성들에게 아울러 몹시 크고도 무서운 관련이 있습니다. 3번 생각하시어 뒷날에 뉘우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나는 죽은 송백부로부터 뒷일을 당부받은 사람이오. 어찌 조조 따위에게 몸을 굽혀 항복할 까닭이 있겠소. 다만 지금까지 항복을 말해온 것은 여럿의 속마음을 떠보기 위해서였을 따름이외다. 나는 이미 파양호를 떠날 때부터 북으로 치고 올라갈 마음을 먹고 있었소. 비록 칼과 도끼가 머리에 떨어진다 해도 이 뜻은 변함이 없을 것이오. 바라건대 공명도 한 팔의 힘을 빌려주시어 함께 조조를 깨뜨리도록 합시다. 먼저 공명을 격동시켜 무언가를 얻어보려던 처음의 뜻은 깨끗이 있고 깨끗이 속마음을 드러내는 주유의 말이었다. 분노가 지나쳐 주유가 오히려 차게 가라앉는 걸 보고 공명도 더는 말과 뜻을 비틀지 않았다. 문득 엄숙한 얼굴로 주유를 바라보며 진정 섞어 말을 받았다. 장군께서 버리시지 않는다면 개나 말의 힘일지라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머지않아 적을 내쫓을 계책을 듣게 되기를 바람 맞지 않습니다.
내일 주공을 들어가 배웁고 곧 군사를 일으키도록 하겠소. 주유는 다시 한번 자신의 뜻을 다짐해 밝히고 공명과 노숙을 내보냈다. 다음 날이 되었다. 날이 밝기 바쁘게 손권은 문무의 관원들이 기다리는 대청으로 나가 당에 올랐다. 왼편으로는 장소와 고옹을 비롯한 문관 30여인이 늘어서고 오른편으로는 정보와 황계를 비롯한 무관 30여인이 늘어섰는데 한결같이 의관을 가지런히 하고 엄숙하게 칼을 찬 모습으로 서 있었다. 오래자나 주유가 들어와 손권에게 예를 하자 손권은 주유에게 위로의 말부터 건넸다. 주유는 손권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바로 현안에 들어갔다. 요사이 듣자니 조조는 군사를 이끌고 한상에 이르러 이곳에 항복을 권하는 것을 보내왔다는데 거기에 대해 주공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그러자 손권은 자신의 뜻을 밝히기에 앞서 조조에게서 온 경문을 가져다 주유에게 보여주었다. 다 읽고 난 주유가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늙은 역정놈이 우리 강동에는 사람이 없는 줄로 여기는구나. 어찌 감히 이토록 우리를 깔본단 말이냐? 그렇다면 장군은 어찌했으면 좋겠소? 주유의 태도를 보고 송건이 도리어 물었다. 그러나 주유는 대답 대신 되물었다. 주공께서는 그동안 문무의 관원들과 의논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연일 이 의를 의논했으나 어떤 이는 항복하자 하고 어떤 이는 싸우자 하여 한 가지로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소. 그 때문에 공근을 불러 단번에 결정 지으려는 것이오. 항복을 권하는 이들은 누구누구였습니까? 주유는 뻔히 알면서도 다시 물었다. 장자포를 비롯한 몇 사람들이 그리 뜻을 밝혔소. 그러자 주유는 이번에는 장소를 돌아보며 전날 이미 들은 까닭을 한 번 더 물었다. 바라건대 선생께서는 항복을 주장하게 된 까닭을 들려주시오. 조조는 천자를 끼고 사방을 치는데 움직일 때는 반드시 조정을 받는다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거기다가 또 근래에는 형주를 얻어 위세가 더욱 커졌습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원래 우리 강동이 조조에게 맞설 수 있었던 것은 장강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주가 조조에게 떨어짐으로써 그 장강을 조조와 나누게 되고 크고 작은 싸움배도 천척이 넘게 그 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조조가 묻과 물로 군사를 몰아오는데 어찌 감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잠시 항복을 하고 뒷날을 도모함만 갖지 못합니다. 하지만 장소에게 뜻밖인 것은 그 말에 대한 주유의 대꾸였다. 전날의 그 은근함은 간 곳 없이 날선 목소리로 주유가 말했다. 실로 미덥지 못한 선비의 소리구려. 강동은 나라를 연 이래 이미 3대가 지났소이다. 어찌 하루아침에 3대의 공업을 없애버린단 말씀이요? 이 계책 말고도 달리 길이 있단 말이오. 듣고 있던 손건이 슬며 장소를 대신해 주유에게 되물었다. 주유가 대쪽을 쪼개는 듯한 기세로 말했다. 조조가 비록 이름은 한의 승상이나 실은 한의 흉악한 도적입니다. 그에 비해 주공께서는 군사를 부림에 귀신 같고 영웅의 재질을 갖추신 데다 부형께서 남겨주신 기업에 의지하고 계십니다. 군사는 날래고 양식도 넉넉한데 어찌하여 떳떳하게 천하를 주름잡으며 나라를 위해 난폭한 무리를 없애려 하지는 않으시고 오히려 역적에게 항복한단 말씀이십니까? 뿐만 아닙니다. 지금 조조는 비록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왔다 하나 여러 가지로 병가해서 꺼리는 일들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북쪽이 아직 평정되지 않아 마등과 한수가 근심거리로 남아있는데도 오래 남쪽을 치고 있는 것이 그 첫째요. 북쪽 군사는 수전에 익숙하지 못한데 말을 버리고 배의 의지에 동호와 싸우려는 게 그 둘째입니다. 또 한창 추운 겨울철에 군사를 움직여 군마를 먹이고 재우는 데 쓰이는 풀이 없는 게 그 셋째요. 멀리 중원의 군사를 남쪽의 강으로 끌고 와 기후 풍토와 물이 맞지 않는 까닭에 병이 많이 일어날 것이니 그것이 넷째입니다. 조조는 이와 같이 군사를 부리는 사람이면 누구나 꺼릴 일을 한꺼번에 몇 가지나 어기고 있습니다. 비록 데리고 온 군사가 많다 해도 반드시 패하고 말 것이니 주공께서 조조를 사로잡을 수 있는 기회는 바로 오늘입니다. 이 주유에게 정병 수천만 주신다면 그들과 더불어 하구로 나아가 주공을 위해 조조의 대군을 깨뜨려 보이겠습니다. 실로 하늘을 찌를 듯한 기상이요 땅을 뒤엎을 듯한 배포였다. 그리고 동시에 손건이 은근히 애태워 기다리던 대답이기도 했다. 드디어 마음속에 뚜렷한 결단을 얻은 손건이 벌떡 몸을 일으켰다. 조조 그 늙은 역정놈이 한을 없애고
스스로 천자의 자리에 앉으려 마음먹은 지는 오래되었으나 두 원씨와 여포, 유표, 그리고 이 몸이 두려워 감히 그러지 못했다. 이제 다른 영웅들은 모두 죽고 오직 이 몸만 남았으되 맹세코 이 몸은 그 늙은 역적과 함께 살기를 바라지 않으리라. 마땅히 조조를 쳐야 한다고 말한 경의 말은 바로 이 몸의 뜻과 같다. 경은 실로 하늘이 이 몸에게 내리신 사람이다. 저는 이미 주공을 위해 한바탕 결전을 다짐했으니 10,000번 죽더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두려운 바는 주공께서 지나친 의심으로 결단을 정하시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유가 손건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쐐기를 박았다. 그러자 손건은 차고 있던 보검을 뽑아 앞에 놓인 탁자 모서리를 베며 소리쳤다. 문관이든 무관이든 2번 다시 조조에게 항복하자는 말을 꺼내는 자는 이 탁자처럼 될 줄 알라. 행동으로 자신의 매서운 결의를 보여준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보검을 주유에게 넘기고 조조를 맞아 싸울 장렬을 정했다. 곧 주유를 대도독으로 삼아 전군을 거느리게 하고 정보를 전부도독, 노숙은 찬군 교위로 삼은 것이었다. 문무를 막론하고 명을 어기는 자는 이 칼로 베시오. 그 같은 손건의 영과 함께 보검을 받은 주유는 곧 여러 벼슬아치를 돌아보며 엄숙히 말했다. 나는 주공의 명을 받들어 군사를 이끌고 조조를 깨뜨리려 한다. 여러 장수와 벼슬아치들은 모두 내일 아침 강가에 군령으로 나와 영을 받들도록 하라. 늦거나 어기는 자가 있으면 7금령과 54참의 법에 따라 처단하리라. 그런 다음 손건에게 감사하고 몸을 일으켜 부중을 나가니 나머지 문무의 벼슬아치들도 그 서슬에 눌려 입도 한번 떼보지 못하고 흩어졌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동호가 조조에게 항전하기로 결정하는데 제갈량이 한 정사에서의 역할이다. 제갈량이 손건의 결의를 다져준 것은 정사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고 노숙과의 관계도 대강은 맞다. 그러나 동호의 여러 선비들과 차례로 설전을 벌여 그들을 굴복시킨 것이나 이교의 일로 주유를 격동시킨 것은 모두 연의를 지으니까 꾸며낸 듯하다. 제갈량을 미화하고 과장하려는 의도는 넉넉히 알만하나 주유쯤이 되면 아무래도 억울할 성쉽다. 주유가 원래 용렬한 위인이 아닌데 제갈량의 몇 마디 말에 격해 국가의 대사를 감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되고만 까닭이다. 실상 동호의 항전, 한 걸음 더 나아가 적벽 싸움의 빛나는 승리는 주유에게 으뜸 가는 공이 돌아가야 함을 밝힌다면 그의 넋이라도 위로가 될까? 어찌됐건 조조와 맞서 싸우는 것으로 동호의 국론을 결정한 주유는 거처로 돌아오자마자 공명을 청해드렸다. 이제는 한편이 되어 싸우게 된 그와 더불어 앞일을 의논하기 위함이었다. 공명이 오자 주유가 먼저 의논을 꺼냈다. 오늘 부중에서 여럿의 논의는 이미 하나로 모아졌소. 바라건대 조조를 깨뜨릴 좋은 계책이 있거든 들려주시오. 손장군의 마음이 아직 굳혀있지 않은 듯하니 아직 계책을 결정하기 어렵겠소이다. 마땅히 자신의 말을 듣고 기뻐할 줄 알았는데 공명이 그렇게 대답하자 주유는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주공의 마음이 아직 굳혀있지 않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마음속으로는 아직 조조의 군사가 많음을 겁내 혹시 적은 군사로 당해내지 못할까 의심하고 계실 것이오. 장군께서 조조의 군사가 실상은 대단치 않음을 일러주시어 그분의 의심부터 먼저 풀어주도록 하시오. 그런 뒤라야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이오. 공명은 마치 손건의 속을 들여다보고 온 것처럼 그렇게 말했다. 비록 차고 있던 칼까지 내어주며 자신의 결단을 믿어준 손건이었으나 주유도 공명의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심쩍은 것이 있었다. 결국 조조와의 결전을 내세운 것은 주유 자신이었으며 손건은 행동으로 뒷받침했으나 얼굴에는 어딘가 한 가닥 어두운 기색이 있었던 걸 그제야 떠올렸다. 선생의 말씀이 옳은 듯하오. 내 먼저 주공을 배운 뒤에 돌아오겠소. 이윽고 주유는 그 말과 함께 몸을 일으켜 방을 나갔다. 주유가 손건을 보러 가니 손건이 의아로운 얼굴로 맞으며 물었다. 공군이 점으로 찾아온 걸 보니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구려. 그래, 무슨 일로 오시었소? 내일 군사와 말을 내려 하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왔습니다. 주공께서는 아직도 마음속에 의심을 품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유가 공명에게 들었다는 표정 없이 손건에게 바로 물었다. 손건이 머뭇거리다 털어놓은 듯 말했다.
실은 조조의 군사가 많아 우리의 적은 군사로 당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요. 그 밖에야 달리 무슨 의심나는 일이 있겠소. 그러자 주유가 밝게 웃으며 손건을 안심시켰다. 바로 이러실 것 같아 제가 특히 주공을 뵈러 온 것입니다. 아는 대로 그 걱정을 풀어드리지요. 주공께서는 조조가 보낸 경문을 보신 까닭으로 거기서 말한 대로 군사가 100만이 되는 줄만 믿고 계십니다. 그 참과 거짓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려고는 않으시고 걱정하고 두려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가만히 헤아려 보면 조조가 중원에서 이끌고 온 군사는 기껏해야 15, 16만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도 이미 오래 지친 군사들입니다. 또 원시를 멸망시키고 얻은 군사가 있다 하나 역시 7, 8만을 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직 조조를 믿고 따르지 아니합니다. 무릇 오랫동안 지쳐있는 군사와 주인을 믿고 따르지 않는 군사는 비록 그 수가 많다 해도 크게 두려워할 바가 못 됩니다. 이 주유에게 군사 5만만 주신다면 넉넉히 깨뜨릴 수 있으니 바라건대 주공께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국 조조는 기껏해야 20만 남짓에 그것도 성치 않은 군사를 몰고 온 것에 지나지 않는 셈이었다. 물론 약간의 과장이야 있겠지만 그 말을 듣자 손건은 적이 마음이 놓였다. 밝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유의 등을 쓸어주며 말했다. 공근의 말을 들으니 마음속에 의심이 눈 녹듯 쓰러지는구려. 자포를 비롯한 무리는 헤아림이 모자라 이 몸에 바람을 크게 져버렸으나 오직 장군과 자경 두 사람만이 내 마음을 알아주었소. 장군은 자경, 정부와 아울러 어서 군사를 가려 뽑아 조조를 맞으러 나아가시오. 나는 이어 군사와 말을 더 뽑고 군기와 양식을 넉넉히 마련하여 장군의 뒤를 바치리다. 만일 장군이 거느린 전군이 싸움에서 뜻대로 되지 않거든 얼른 되돌아와 이 몸이 거느린 군사와 합치도록 합시다. 그때는 이 몸이 스스로 앞장서 조조와 결판을 낼 것이요. 이 몸에게 다시는 아무런 의심이 없을 것이니 장군은 부디 마음 놓고 싸우도록 하시오. 낮에 탁자 모서리를 쪼갤 때보다 더 확고한 손건의 태도였다. 그제서야 안심한 주유는 손건에게 감사하고 그 앞을 물러나왔다. 그러나 막상 손건을 안심시키고 나자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겼다. 그것은 다름 아닌 공명이었다. 공명은 가만히 앉아서도 우리 주공의 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실로 놀라운 안목이요. 나를 한 수 앞지르는 재주다. 그러나 그는 결국 유비의 사람. 오래잖아 반드시 우리 강동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니 우리 손에 들어와 있을 때에 죽여버리는 게 낫겠다. 주유의 생각은 이윽고 그렇게 돌아갔다. 그러나 혼자서는 바로 공명을 죽일 수 없어 먼저 노숙을 불러들이고 의논했다. 밤중에 불려온 노숙은 주유로부터 공명을 죽여야겠다는 말을 듣자 펄쩍 뛰었다. 아니 돼요. 아직 조조를 깨뜨리기도 전에 공명 같은 어진 선비를 죽여서는 크게 일을 그르치게 될 것이요. 얼른 그를 돌려보내 우리를 돕게 해야 하오. 하지만 그가 돌아가 유비를 돕게 되면 뒷날 반드시 우리 강동의 걱정거리가 될 것이외다. 주유가 다시 그렇게 자기 뜻을 고집했다. 그러자 노숙은 문득 목소리를 낮추어 달래듯 말했다. 지금 우리 막빈으로 와 있는 제갈그는 바로 그의 친형이요. 그를 시켜 공명을 달래 함께 동호를 섬기게 한다면 그 안이 묘하겠소. 주유도 그 말을 듣자 고개를 끄덕였다. 공명을 죽이려는 것이 사감에서가 아니라 강동을 위해서였던 만큼 그를 살려 강동에 도움이 되도록 할 길이 있다면 구태여 죽일 까닭이 없었다.